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7일 주말 시사정담 배종찬 인사이트 K 대표님 모시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배 대표님. 예. 먼저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속이 좀 타게 생겼어요. 이러다가 총선에 지는 것 아니냐. 이런 관측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뭐 여러 가지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엊그제 나온 가장 따끈따끈한 여론조사는 네. NBS 국민지표조사라고 하죠. 뭐 4개 여론조사. NBS네. 예, 거기서 한 게 있고 지난 금요일에 나온 갤럽 여론조사가 있는데. 네, 더 따끈한 조사입니다. 예, 이걸 보면은 당 지지율에 있어서도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앞서고 있고 네. 또 지금 이번 총선에서 맞짱을 붙을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대 이재명 네. 민주당 대표 직무수행 평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한동훈이 월등히 지금 앞선 그런 예. 상황 아닙니까? 왜 이런 결과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까? 가장 큰 건 주목을 받는 거죠. 뭔가 변화를 시도하고 있는 그렇군요. 한동훈 뿜뿜 효과, 뿜뿜 효과가 뿜었다. 이렇게 예. 볼 수 있는 것이 예. 윤석열 대통령과 충돌하고 난 이후에 더 올라갔어요. 그러니까요. 더 올라갔어요. 예. 왜냐하면은 차기 정치 지도자 이야기를 할 때마다라도 비슷했단 말이에요. 조금 그래도 이재명이가 앞섰죠. 1%라도. 예, 예. 그랬는데 지난 일요일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이 물러나면 좋겠다 하는 대통령실과 사실 뭐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이겠죠. 예. 이게 뭐 얼마나 난리가 났었습니까? 지난 22일 월요일 화요일 정말 예. 대충돌이었다. 예. 그러고 난 다음에 충남 서천 화재 현장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90도 폴드 인사를 합니다. 예. 거기서 여론은 결정이 됐다. 봐라. 한동훈은 뭐가 여론의 눈높이인지를 알고 있고 또 대통령을 막대하지 않는다. 예. 그러면서 역시 한동훈이 물건이다. 다른 거 없습니다. 지지자들은 유권자들은 물건이네? 이러면 지지하는 겁니다. 예. 저도 대선 후보는. 그러면서 중도층까지 옮겨오면서 한국 갤럽 조사에서 한동훈 장관이 비대위원장직을 잘하고 있다. 무려 52%. 52%. 52입니다. 예. 대통령 지지율 50% 넘어간 거 최근에 봤습니까? 최근 아니라 넘어간 적은 임기 한 달 그 무렵인가요? 컨벤션 효과 있을 때 그때 딱 한 번인가 있었어요. 6월 이후에 없었습니다. 예. 그죠? 그러면 역대 대통령도 50%가 넘는다는 건 쉬운 게 아닙니다. 대통령 지지율이. 박근혜 비대위원장 시절에 예. 2012년 그때가 52%더라고요. 그렇습니다. 한국 갤럽은 그게 딱 공동 1위예요, 지금. 한국 갤럽은 그거하고 비교하는데 여기서 박근혜를 앞선 게 있습니다. 당시에 새누리당 지지층에서는 박근혜 잘하고 있다 82, 3%가 나왔거든요. 예. 이번에 국민의힘 지지층입니다. 예. 한동훈 비대위원장 잘하고 있다 89%. 자, 놀라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뭐 거의 다 네요. 다. 한국 갤럽 조사에서 대통령 지지층입니다. 대통령 지지층. 윤석열 대통령 지지층의 무려 93%가 한동훈 비대위원장 잘하고 있어. 대통령을 싫어하는 게 아니에요. 대통령을 좋아하는 대통령 지지층이지만 대통령 지지층의 무려 93%가 한동훈 잘하고 있어. 이거예요. 그러면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뿜뿜하는데 사실은 대통령보다 더 비참한 사람 누구겠습니까? 이재명 대표입니다. 이재명이. 아니 윤석열 한동훈 충돌했죠. 예. 그다음에 대통령 지금 부정평가 높죠. 그러면은 그 틈새를 파고들어서 뭔가 지금 반사이익을 봐야 하는데 그게 지금 전혀 없잖아요. 지금 이게 왜 굴욕이냐. 정당 지지율 국민의힘이 더 높습니다. 높죠. 피습까지 당했고 동정 여론을 받아도 더 많이 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국민의힘 지지율이 더 높아. 그리고 정치 시작한 지 한 달밖에 안 되는 한동훈이 52인데 이재명 얼마인 줄 아십니까? 35입니다. 35죠. 35예요. 정당 지지율에 있어서도 갤럽에서는 36대 35 그리고 MBS 조사에서는 33대 30으로 뭐 오차 범위 내는 있습니다만 국민의힘이 높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을 그렇게 비판한 사람이 누굽니까? 이재명 대표 아닙니까? 못한다. 그런데 자기 평가는 35%.
한동훈은 52%. 근데 더 놀라지 마십시오. 더 굴욕적인 지표는 뭐냐? 그래도 총선 구도는 민주당은 아니었지만 야권이 유리했었잖아요. 예, 그렇죠. 야권이 이번 총선은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야당 후보가 더 많이 당선돼야 된다가 그래도 꾸준히 높아왔습니다. 자, 이번에 거품 없애자. 자, 이번에 어떻게 물어봤냐면 총선 구도입니다. 정부 지원론, 여당이 많이 돼야 된다. 그 다음에 제1야당이 많이 돼야 된다. 그 다음엔 제3지대다. 제3지대당 신당. 싹 넣었어요. 네. 거품을 없애기 위해서. 그동안 거품이 있었던 것 같으니까. 여당 33, 제1야당 33, 똔똔이 됐어요. 그리고 똔똔이에요. 제3지대가 24. 그러니까 예. 똔똔입니다. 예. 그러니까 똔똔은 일본말 아닌가요? 네. 어쨌든 똑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스미마셍. 네. 똑같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재명 대표로서는 이제 윤석열 한동훈 충돌하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당무 개입하는 대통령 이거 정말 더 이상 국민들이 기대할 수 없다. 예.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예. 오히려 한동훈 무려 51%입니다. 말 그대로 한동훈의 시간, 한동훈의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야당으로서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이 이렇게 충돌을 하니까 야 저렇게 잘 싸우면은 총선까지 우리가 이제 그저 먹게 생겼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끝났다. 우리 오히려 이겼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윤석열 심판론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사라져버렸어요. 예. 한동훈이 윤석열과 일종의 뭐 전략적이든 아니든 차별화가 돼버린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은 구도 자체가 윤석열은 뒤로 빠지고 한동훈 오고 이재명 해야 하는데 뭐 한동훈은 심판할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쉽게 설명드릴게요. 여러분들 기억나실 게 2012년에 이명박 정부 마지막에 총선과 국회의원 선거와 대선이 다 있었던 거 기억나실 거예요. 네. 근데 2011년 말에 당시 박근혜 의원이 새누리당으로 이름을 바꾸면서 비대위 그리고 이제 사실 대표를 맡았습니다. 네. 근데 그때만 하더라도 정권 심판론이 비등했어요. 높았습니다. 그래서 이명박 정부 심판하자 이러면서 그때 민주당의 지지율이 높은 편이었고 또 총선에서도 이 정권 심판이 강하게 일어났거든요. 예.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일당 새누리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2012년에 새누리당이 152석을 얻었고 그 당시 민주통합당이 127석이에요. 120 엄청나잖아요. 과반입니다. 그런데 그때 중요한 게 여러분들 뭐냐면 유권자들은 어떻게 생각했냐? 이명박 정부를 바꾸는 것, 이명박 정부를 심판하고 평가하고 바꾸는 정치 세력이 민주당이 아니라 박근혜로 본 겁니다. 그렇죠. 박근혜로 본 겁니다. 박근혜로 봤죠. 자,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 예. 지금도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을 민주당이 아니라 누구로 보는 겁니까? 한동훈으로 보는 겁니다. 거죠. 한동훈으로. 한동훈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 MB 대 박근혜, 그렇습니다. 윤석열 대 한동훈 이런 지금 뭐라고 합니까? 똑같은 현상이 그렇죠. 이게 일종의 이른바 우리가 얘기하는 대자비, 기시감이라고 뭐 하거든요. 평행이론이라고. 평행이론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 유권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보수 지지층들은 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혁신적인 방향을 가지고서 이렇게 힘을 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이 여전히 인기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예. 그럼 이걸 바꾸어 나간다면 오히려 더 기대감을 걸 수 있겠네. 오히려 언제 재판 받을지 모르는 언제 또 어떤 또 다른 기소가 될지도 모르는 민주당의 무게를 싣고 있지는 않다라는 거죠. 그렇죠. 지금 대여 관계에서도 이재명이가 오히려 호재가 아니라 악재가 돼갖고 충돌이 지금 코너에 몰려 있는 상황인데 당내 상황은 더 지금 복잡해요. 그렇습니다. 우선 26일이죠. 네. 국회의원 80여 명. 그 80명인데 이수진이가 왔다 갔다 해갖고 79명이냐 80명이 되는데. 그 비례대표 이수진이요. 네. 네. 아니, 동작의 이수진. 예. 뭐 취권 이수진은 있지 않습니까? 취권. 예. 법사위 취권. 때 술 취권. 먹고 네. 왔느냐 할 정도로 취권이라겠. 네. 그런데
그 80여 명이 국회에서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금 당 지도부가 비례대표 문제에 대해서 병리평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데 그동안에 이제 준연동으로 간화했는데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건 정말 악수 중에 악수다. 소탐대실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진보 대연합을 구성해갖고 비례정당을 형성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현재처럼 혼자 다 먹으려고 들었다가 그러니까요. 그러면은 총선 때 이 시민사회단체 그렇죠. 민주당을 뺀 야당들이 다 공천해갖고 나와가지고 민주당 공격에 되면은 253개 지역에서 전부 다 패울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들고 나온 거 아닙니까? 이게 야당 심판론입니다. 예. 그러니까 다수당인 민주당이 아니 왜 야당 심판론이 나올 수밖에 없냐면 심지어는 많은 젊은 세대들 심지어는 중도층에서도 지지와 공감을 얻는 민주당의 대표적인 의원이 이탄희 의원이에요. 예. 이탄희 의원이 뭐냐면 아니 이재명 대표 대선 때 약속하지 않으셨어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꼼수 정당 안 하겠다고 약속 지키십시오. 제 국회의원직을 걸겠습니다. 불출마 선언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대선 당시에 불체포 특권 약속도 안 지켰죠. 그 다음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도 안 지키죠. 그런데 고 박사님 아실 겁니다. 4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국회에 피가 넘실거렸어요. 패스트 트랙으로 해서 준연동형 하겠다고 난리법석을 들었습니다. 그게 아주 최선의 방책이다 해가지고 그때 피를 철철 흘리고 국회 선진화법대에서 지금까지도 수사받는 사람이 있는데 나경원 전 의원은 아직도 그 재판 안 끝났을 텐데요. 그러니까요. 지금 와서 그렇게 피를 철철 흘리면서 만들어 놓은 그때 이인영 원내대표였나요? 제 기억에는. 예. 그래서 막 그걸 막 해야 되겠다고 야단법석, 난리법석, 북새통을 만들어 놓고 지금 와서 직접 이야기도 못해요. 임혁백 공천관리위원장이 권역별 병리평 비례대표제가 어떨까요?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정청래는 총선은 자선 사업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다른 사람 자기는 뒤로 딱 숨고. 고 박사님 우리가 오늘 이 지표를 보면서 민주당이 지금 뿜뿜하지 못하고 있다. 대통령 부정평가도 높고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비대위원장 충돌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런지 가장 중요한 게 지금 민주당의 지지 기반은 제가 데이터로 분석했는데 호사화입니다. 호사화. 호사화? 호남 네. 40대 화이트 칼라예요. 아, 호사화. 26일 발표된 한국 갤럽 조사 결과를 보면 호남이 심상치 않습니다. 예. 왜? 자, 이낙연 신당도 생겼죠. 또 호남에 공을 많이 들인 인물이 누가 있습니까? 이준석입니다. 예. 이준석이가 10%뭐 이렇게 나와버리더라고요. 제가 그 말씀에 호남에서 볼 때 준석이는 공이라도 들였어. 선거 때 와서 광주 사랑합니다. 호남 사랑합니다. 피켓 들었어. 예.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그랬던가? 아무리 그리고 또 믿기는 하지만 미워도 다시 한 번이에요. 예. 미워도 사랑이에요. 이낙연. 그래도 호남 사람입니다. 그래도 광주 일고 나왔어요. 그래도 전남지사 했습니다. 그래도 지역구 전라남도 영광 사설 냈습니다. 그리고 무시 못합니다. 지금 저렇게 애쓰는 거 보니까 호남 사람들 말로 짠하다. 짠합니다. 짠해요. 음메 짠하기요. 이게 나온다니까요. 목포의 눈물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영향을 미쳐서 호남도 심상치가 않아요. 여러분 지표를 보시죠. 자, 40대는 아직까지는 민주당을 지지하지만 예전 같지가 않습니다. 코인, 돈봉투 터지죠. 돈다발 터지죠. 마지막에 저는 화이트 칼라입니다. 화이트 칼라는 부동의 민주당 지지 외에는 다른 생각이 없었는데 최근에 뭐 나옵니까? 86세대 청산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화이트 칼라가 생각하기에도 자 30대 화이트 칼라가 있습니다. 30대 화이트 칼라는 부분적으로 무너졌어요. 30대가 한번 지표를 보십시오. 30대가 지금 민주당을 지지하는 게 대략 20-30%밖에 안 돼요. 20-30%밖에 안 됩니다. 그 이야기는 지금 30대 화이트 칼라가 무너졌다. 왜? 코인의 눈물, 돈다발의 눈물, 돈봉투의 눈물. 민주당이 이런 모습이 아니었었잖아요. 그런데 전혀 통제가 안 되죠. 당대표도 계속해서 대장동,
백현동, 쌍방울, 대북송금 이게 호사화가 무너지면요 민주당은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게 이낙연 전 총리가 김대중 전 대통령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지만 문재인 전 대통령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이야기는 본인이 총리를 했음에도 안 하잖아요. 안 하죠. 안 합니다. 예, 그리고 이번에 배현진 의원의 피습도 결과적으로 보면은 이재명에는 그 피습 사건이 나니까 뭐 정치 테러는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전제를 다르긴 했습니다만은 자기의 상처가 저릿합니다 하고 또 자기 것을 딱 거기다 내놓던데 어쨌든 그런다 해가지고 오히려 이 배현진 의원의 피습 사건이 여당은 몰라도 야당한테 무슨 호재가 될 것까지는 않죠. 악재죠. 악재죠. 제가 분석을 해드릴게요. 자, 가해자가 누굽니까? 중학생입니다. 중학교 2학년생이에요. 15살 뭐. 중학생입니다. 아니 도대체 뭘 배운 거야? 물론 우리가 그 교육을 탓할 수는 없고 또 그 사람의 또 가정을 탓할 수도 없습니다. 이거는 예. 그 하나의 이유만은 아닐 테니까요. 그런데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이번에 저는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이번 선거는 이전 선거와 가장 큰 차이는 뭐냐? 피습이라는 것이 투표자의 이 기준에 투표 기준에 들어갑니다. 예, 자, 그렇게 이걸 보는 순간 50대 후반, 60대, 70대 이상 유권자들은 어떤 생각하겠습니까? 이대로는 안 되겠다. 큰일 나겠다. 예. 대한민국이. 자, 우리가 가서 정말 제대로 투표를 해가지고 예. 어느 세력이 적어도 안정적으로 정권을 잡아야지만이 그 이런 피습이나 정말 정치적인 너무 찢어지는 양극화, 그 다음에 정치 이념만을 강조하는 것이 안 되겠다라는 판단을 할 가능성이 생긴 거죠. 그런 부분까지도 영향을 받는 선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지금 뭐 당내 공천이 본격화 되면서 자객 공천이다. 또 거기에 이현주 의원의 복당 문제, 또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중성동 갑 지역의 출마 문제 이런 것들이 얽혀갖고 친명 또 친문 간에 일종의 공천 싸움이 난투국 양상으로 지금 발전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예. 그래서 31일 날 신년 회견을 한다는데 무슨 반전 계기가 될까요? 거기서 총선 전략이라든가 비전을 내놓겠다 하는데 뭐 뚜렷한 게 있을 것 같지가 않네요. 아슬아슬합니다. 아찔아찔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친명, 비명, 반명이겠죠. 지금 다 드러냈잖아요. 예. 원칙과 상식 붙들었습니까? 이원욱 의원이 하는 이야기가 그거예요. 그렇게 본인들이 당을 위해서 정말 필요한 그 말을 내뱉어도 전화 한 번 없다. 그러니까요. 전화 한번 그러니까 이원욱 의원 하는 이야기가 그거예요. 한 방송에 나가서 이재명 대표하고 그렇게 친했대요. 예. 둘도 없이 친했대요. 너무 친했대요. 그런데 이원욱 의원이 지난 대선 패배하고 난 이후에는 좀 자숙을 해야 된다. 그런데 인천 계양을에 지역구를 덥석받아서 나가는 걸 보면서 SNS에 글을 올린 겁니다. 이건 아니다. 내가 생각하는 이재명의 모습은 리더는 이게 아니다. 그랬더니 멀어져 버렸더래요. 완전히 등을 돌려버렸구만. 미운털이 바뀌었구만. 서로 이제 미운털 바뀌었어. 등 싸대기도 안 보는 거예요. 미운털이 바뀐 거예요. 그 이야기는 뭐냐. 그런 상황인데 자 그런 상황에서 이른바 이원욱을 가리켜서는 뭐 정세균계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합니다만 그래도 친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 비명 반명 다 드러내고 난 다음에는 지금 신문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신문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종석도 공천 주면 안 된다. 그러니까 누구도 안 된다. 전략지역으로 그거 딱 묶어버렸잖아요. 심지어는 뭐 지금 윤건영 이야기도 나와요. 예, 윤건영이. 문재인 쪽에 가까웠던 문재인 인물들은 안 된다. 그런데 더 깜짝 놀랄 노자는 뭔지 아닙니까? 이현주예요. 이현주가 누굽니까? 문재인 저격수를 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요. 뭐 여전사 그렇게 이름까지 얻었지 않습니까? 원칙과 상식, 더군다나 국민의힘에 입당한 이상민한테는 전화 한 통 없었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 물론 한두 통 했을 수는 있겠죠. 네. 그런데 이현주는
마치 삼고 초려하듯이 복당을 권유했다. 정권 심판론을 더 윤석열한테 쓴소리를 해왔던 십자포화를 쏘아댔던 이현준이고. 근데 이현준은 그 전에 문재인 저격수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현준을 복당하는 것에 대해서 양산 평산 책방에 있는 문재인 전 대통령 평산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뭡니까? 이럴 수 있는 겁니까? 이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여기서 데이트로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자, 또 쪼개기를 하는 겁니다. 이준석 갈라치기 한다고 탓할 게 아닌 게, 또 친명에서 친문을 쪼개면은 친문의 기반이 지역적 기반이 아닙니까? PK입니다. 예. PK 지지율 더 달아납니다. 두 번째, 40대 화이트 칼라. 그래도 노무현을 지지했던 사람들이 문재인을 지지했거든요. 그들이 20대 때 투표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노무현입니다. 네. 지금 40대 화이트 칼라입니다. 이 사람들이 달아나 버립니다. 아니, 친문도 내보낸다고? 이건 개딸만 위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마지막에 뭐냐면 블루 칼라청이 떨어져 나가버립니다. 예. 블루 칼라청이 그래도 노무현 전 대통령 뭐 소득주도 성장이니 여하튼 여러 경제의 패착이 많았지만 노동자들한테는 최저임금 기억나실 겁니다. 예, 예. 그런데 그걸 다 쫓아내? 그 사람들은 기회를 안 줘? 블루 칼라청도 달아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재명으로서는 지금 여러 가지 상황들이 총선까지 악재의 연속이 아닌가. 호재가 될 만한 상황들을 또 적극적으로 활용도 지금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31일 날 신년회견에서 어떤 깜짝 수를 내놓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대로 가면은 진다. 이런 패배 분위기가 지금 슬금슬금 민주당에서 나오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도 되겠습니까? 그렇죠. 아니, 왜냐하면 기자회견을 하든 무슨 대담을 하든 대통령이 대담한다고 하니까 뭐 이재명 대표도 따라서 대담을 하든 간에 여론을 파격적으로 바꿀 수 있는 건 세 가지입니다. 이미 다 본 적이 있어요. 첫 번째, 대표적 사퇴 후에 통합 비대위 구성. 네. 두 번째는 친명 비명 간의 공정한 공천을 위해서 이명백 공천관리위원장 한 사람이 아니라 이른바 비명계로부터 한 사람을 더 공동관리위원장을 시켜야 됩니다. 세 번째, 준연동이 그래도 약속이지 않습니까? 네. 설사 지지를 좀 잃는다고 하더라도 의석수를 잃는다고 하더라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약속입니다. 제 목에 칼이 들어와도 이걸 지키겠습니다. 이탄희 의원의 손을 잡고 이 의원 미안했어. 내 약속 지킬게. 이래야 여론이 돌아오지. 이거 아니고 그냥 말로 두리뭉실 두루뭉술 뭐 이렇게 저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끝자락에는 윤석열 정부는 더 개판이지 않습니까? 이거 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그렇습니다. 본인을 가지고서 어떻게 파격적으로 할까에 따라서 그러면 수도권 호남까지도 따라올 겁니다. 그래? 이제 내려놓는다는 거야. 그럼 수도권 호남도 마음이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30일 기자회견에서 신년회견에서 본인이 이선 후퇴하는 카드를 혹시 반전 카드로 내놓지 않을까 이런 관측들도 나옵니다만 이재명이가 자기 것 이 손에 쥐고 있는 떡 잘 안 내려놓아서 그럴 가능성이 있을지는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절대 저는 이선 후퇴는 아닌 것이 인천 계양을에 출마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선 후퇴는 아닐 겁니다. 좀 지켜보시죠. 예.